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윤 강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특히 보험 상품을 불안전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보험영업의 가치, 보험업의 가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제목이 특히 보험 상품을 불안전 판매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 5만 가지 직업이 있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돈 버는 일은 다 거의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저평가된 직업이 뭐냐? 이 보험 세일즈예요. 지금도 어디 가면 뭐 천덕꾸러기 취급받고 바보 취급받고 그러니까 제가 영업할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어디 가서 보험 명함만 내밀면 사람 알로 보고 막 한심하게 보고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제가 어떤 영업인을 만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보험 세일즈 하다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접고서 다른 업을 시작했어요. 다른 업을. 그런데 이제 거기 제가 그 개업 축하해갖고 찾아가려고 했더니 전화로 무슨 부탁을 했냐. 자기 직원들한테 자기 보험업 영업했다는 거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혹시라도 그런 얘기 나오면 하지 말라고. 얼마나 자기가 보험 세일즈 하는 걸 되게 부끄럽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분이 저러니까 보험업을 그만둘 뻔만 했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 영업을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영업인에게 고객이 보험가입하려고 만무하잖아요. 라면을 끓여도 자기 일에 대해서 로열티가 있어야 돼요. 구두를 닦고도 자기 업에 대해서 로열티가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응당 지갑을 열고 그 사람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낱 참나무를 팔아도 자기가 하는 일을 비하하고 한심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의 그 한심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심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한심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한심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일을 한심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분명히 그 제품과 서비스가 한심할 게 뻔하거든. 그럼 여러분 나도 우리가 남의 한심한 물건과 제품 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한심한 물건을 누가 사고 싶겠냐고 돈 주고. 근데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도 제가 많은 회사 강의를 하고 있고 이번 달도 여러분들 제가 이번 달에 오늘 아침에 메리츠화재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메리츠화재, 인카금융 서비스, 프라임 에셋, 뭐 하나생명, 하도 회사가 많아가지고 뭐 한 10군데 넘는 회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영업인들하고 제가 소통을 하고 있고 특히 저한테 연락 주시고 또 제 강의 듣는 분들의 90%가 보험 세일즈 영업인인 분들인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자존감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부심이 없어요. 자존감 떨어져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의 동기부여와 또 여러분들의 이 성공, 이 무한 성장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제가 또 유튜브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 다시 특히 보험 상품을 이 불안전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보험 세일즈의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3가지 있어요. 사람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정보가 3개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3가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융정보, 건강정보, 인맥정보.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금융정보.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어디에 돈 쓰는지. 이거 제일 중요한 정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국세청이 뭐 텁니까? 결국은 세금 제대로 안 내는 사람의 금융정보를 싹 터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거 대비해서 세금을 너무 적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매 맞는 거잖아요. 금융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가까운 지인한테 하더라도 내가 얼마 버는지 내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금융정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건강정보입니다. 내 키가 얼마고 몸무게 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낯선 친하지도 않은 여자한테 여성한테 가고 키 몸무게 물어보면 굉장히 큰 신뢰 아닙니까? 꼭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한테도 마찬가지죠. 좀 약간 좀 뚱뚱해 보이는 분한테 비대해 보이는 분한테 키 몸무게 얼마예요? 그러면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잖아요. 그쵸? 내가 어느 어떤 병원 갔다 왔는지 내가 질병이 있다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건 굉장히 민감한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건강정보. 그 다음 3번째 인맥정보. 내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누구하고 자주 연락하는지, 내가 누가 좋아하는지, 누구 싫어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족 중에 누구하고 제일 친한지, 가족 중에 누구하고 사이가 제일 안 좋은지. 아주 민감한 정보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여러분, 금융정보, 건강정보, 인맥정보, 이게 사람의 핵심 3대 정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보 해킹당하면 분명히 색과 연관돼 있어요. 내 금융정보를 해킹당했다든지, 아니면 건강정보를 해킹당했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하고 친하다든지 이런 걸, 해킹당했다든지.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 세 가지는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고선,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칫하면 내가 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오. 보험 영업이 다른 영업과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고객의 핵심 정보 자산 세 가지에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정보, 건강정보, 인맥정보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첫 번째, 만약에 자산 컨설팅 하는 경우에는 보험 세일즈 할 때 자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의 금융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 소득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어떠한 금융 상품을 가입했는지. 세무 컨설팅 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전체 자산, 부동자산은 얼마인지, 법인이라면 법인의 구조는 무엇인지 다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금융 컨설팅을 할 수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정보에 접근하죠. 그렇죠? 최소한 보장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보험을 가입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보장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험 가입할 때 직전 5년 동안 건강사항 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키, 몸무게, 흡연 여부 모든 거 다 체크하잖아요. 이 사람이 위험직업인지, 직전 5년 동안에 무슨 병원 갔는지, 그다음 간편심사 같은 경우도 뭐 325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건강정보 체크해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 하시게 된다면, 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개 영업을 하셔야 돼요. 소개 영업을 하려면 이 고객의 인맥 정보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한테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야지만이 소개를 요청해서 소개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테크, 여러분들 하이 퀄러티 영업인들이 결국 뭘 잘하는 거냐? 이 고객이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는지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 요청을 해서 소개를 받아내서 소개 영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자, 보험 영업이 다른 영업과 구분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고객의 핵심 정보 자산 세 가지, 즉 금융정보, 건강정보, 인맥정보 세 가지에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구매할 때 내 금융정보 깝니까?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내가 얼마 버는지 그런 거 왜 물어봐요? 그냥 할부 조건 같은 거 보는 거죠. 내가 여러분 화장품 살 때 내 건강 상태 얘기합니까? 물론 우리가 특수한 피부적인 체질, 어떤 특수한 피부에 이렇게 하는 거라면 내가 난 피부가 민감성 피부에 지성 피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물건 구매할 때 병원에 언제 갔는지, 내가 무슨 뭐 당뇨병 약을 먹었는지, 고혈압인지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죠. 무슨 물건을 구매할 때 그런 얘기 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영업이 후지고 뭐 보험 영업이 최고다 그런 게 아니라 보험 영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차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 정보를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정상체인지 아니면 유병력자인지를 이제 오픈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이게. 병자 취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험 가입할 때는 다 까야 되잖아요, 이거를. 다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인맥 정보.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고객과 친해지게 되고 고객에게 충분한 신뢰를 얻게 되고 고객을 만족시키게 되면 고객의 인맥 정보를 알게 돼요. 자기가 누구씨, 정상희씨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세요. 초대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험 세일즈가 갖고 있는 굉장한 특수성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보험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보험이라는 금융상품, 보험이라는 서비스 이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고객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상품이 어떻게 이게 한심한 겁니까? 그렇죠? 절대 한심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심한 일을 하는 거나 말이죠. 그럼 왜 한심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우리의 선배들이 한심하게 영업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 자, 보세요. 자, 보험 세일즈는, 보험 영업은 고객의 건강과 금융과 인맥에 간섭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영업인이 하는 바에 따라 수십 수백억을 벌 수 있고. 여러분들, 제가 이 보험 세일즈뿐만 아니라 전 금융 조직의 강의를 다 하는 사람입니다. 다 해봤어요. 렌탈 영업이든 어떤 네트워크 다단계, 자동차 영업, 화장품 영업, 제약 영업 다 강의했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10년 동안, 해수로 10년 동안 지금 1,400회, 1,500회를 넘게 강의하는데, 어지간한 다 해봤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보험 세일즈는 연봉이 20억, 30억 되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영업은 2억을 못 넘어갑니다.
이거는 정설이에요, 거의. 이거는 자동차 영업도 연봉 거의 2억 이상 못 넘어갑니다. 제품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화장품 영업도로 제약주 영업도로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거나 아니 무슨 뭐 스탁옵션 받거나 그런 특별한 게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수당 체계로는 거의 연봉이 2억에서 3억 돌파할 수가 없어요. 보험 세일즈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영업인 중에 연봉 20억 넘어가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연봉이 20억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보험 세일즈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 세일즈 기반으로 발생된 여러 가지 금융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지고서 주식,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확장시켜서 부동산 영업까지 확장시켜서 보험 세일즈를 근간으로 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영업, 주식 영업을 확장시켜서 아예 토탈 금융자산 컨설팅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서 수백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영업인 이게 왜냐하면 금융정보, 건강정보, 인맥정보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칫해서 잘못되면 한 사람의 고객과 그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신문지상 보면은 큰 금융사기에는 항상 보험영업인이 끼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도 한 영업인이 백몇십억 사기치고 날랐던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항상 보면 우리나라 보면 신문지상 보면 큰 금융사기에는 꼭 보험설계사가 등장하는 경우가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보험설계 나쁜 게 아니라 보험설계사 그만큼 큰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고객 수백 명 지옥 보내는 거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왜냐면 맨날 다루는데 민감 정보 아닙니까? 고객 건강 정보, 금융상태, 계좌번호, 중력번호 다 다루니까. 그러니까 이 영업인이 엉뚱한 마음이 막 예를 들어서 한 20년 동안 고객들 정성스럽게 관리해요. 그럼 그 고객의 가족 밥숟가락이니 뭐 집안 다 소상하게 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고객 가족 통장 같은 거 다 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악한 마음 먹으면 아주 수백 명 고객 지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파탄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이거는 이 보험 세일즈는요, 금융업이 원래 그렇겠지만, 금융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사실은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이 보험 세일즈, 보험 영업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보험 설계사로 인해 부실한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보험 설계사로 인해서 부실한 보험. 보험 설계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객의 이익은 아랑곳 생각하지도 않고 이 고객이 원했던 건 A인데 자기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냥 B, C로 했어. 어쩌면 고객한테 정말 필요한 보험은 A인데 진짜 그냥 대충 타협을 한 거죠. 부실한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항상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죠.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 보험 설계사는 되게 그만둡니다. 그럼 다른 보험 설계 나타나면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죠. 고객님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이 이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 가입했어요? 왜? 엉터리로 영업하고 제대로 정직하게 정성과 끈기로 영업하지 않으면 보험 세일즈는 오래 못 버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험 세일즈는 정성과 끈기, 인내로 정직으로 일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다 때려치게 되어 있어요. 고객의 외면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 번 고객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을 두고두고 오래도록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영업해서 결국 그만두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엉터리로 가입되는 보험을 다른 설계사가 가서 알려주게 되잖아요. 보장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그 고객이 갖고 있는 인간적 배신감은 뭐겠어요? 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지인 찾아왔어. 지인 찾아와서 하나 도와달래. 하지만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거래. 그 믿고서 그냥 가입해. 맨날 우리가 벌어진 케이스 아닙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그분은 그만뒀거나 아니면 오늘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또는 내가 얘기를 들었던 거 전혀 엉뚱한 게 가입돼 있어. 그나마 이건 다행인데 내가 중환자실 가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보험이 있으니까 큰 혜택 받겠지 하고 했더니 없어. 얼마나 큰 배신감이 몰려올까요? 두 번째, 그 보험을 깼을 때 금전적 손실 또 막대하죠. 왜? 보험을 한 번 내는 게 아니니까 단돈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이게 20년 남하면은 금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원치 않는 보험, 필요도 없는 보험, 내가 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느냐고 냈던 것을 중간에 해지했을 때 혜택 못 받지 않습니까? 그때 발생되는 금전적 손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질병과 노후 리스크.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하고 손해봐서 보험을 깬 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거절하는 거예요. 절대 안 만납니다. 아예 보험 설계사 싫어요. 찾아오지 마세요. 저 보험 절대 필요 없어요. 가입 안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면 결국은 보험에 의지해야 될 나이. 병원에 걸렸을 때, 늙었을 때, 결국은 큰 리스크에 노출되죠. 그렇죠?
보험을 잘못 가입했을 때 여러분 세 가지 큰 리스크가 발생해요. 첫 번째, 인간에 대한 큰 배신감. 믿고서 가입했더니 배신 때리네. 두 번째, 금전적 손실. 그래서 금전적 손실. 세 번째,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 사람이 이제 보험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이 들어서 병 들었을 때, 나이 들어서 생활비 필요할 때, 아니면 갑작스러운 죽음인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이 사망보험금 이런 게 없을 때,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이 대충 가입시킨 보험 상품 하나가 한 고객의 인생을 파탄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충 가입시킨 보험 하나가 한 인생, 고객의 인생, 그 가족의 인생을 파탄낼 수가 있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람은 누구나가 여러분들 미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때문에 미래의 위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그 미래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그래서 준비하는 게 보험이 부실한 보험이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미래의 위험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질병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생활비가 없어 쩔쩔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현실의 충족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돈, 지금 당장 여행 갈 수 있는 돈을 그런 쾌락을 포기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보험인데, 그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는 보험 자체가 부실한 거라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하냐 이거죠. 더군다나 그 보험을 추천해준 사람이 자기 한 번만 믿어달라. 정말 믿음으로써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일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보험 정말 오래도록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설계사라면 그 고객이 겪는 배신감은 어떨까요?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강사님, 전 보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입이고 초보인데 그 보험 상품 팔아야지만. 그게 아닙니다. 신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보험회사에서 웬만한 보험회사라면 한두 달만 교육받아도 일반 사람보다는 상당히 우월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요즘 발달되어 있는 보장부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최소한 이 고객이 어떠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은 아예 보험에 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달 정도만 공부하고 보장부서 프로그램 같은 걸 제대로 써도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보험은 가입이 중요합니까? 유지가 중요합니까? 유지가 중요합니다. 유지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유지에 있어서 담당자, 보험 설계사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회사 옮길 때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내가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이 보험을 고객이 가입해서 5년 뒤, 10년 뒤 무슨 병에 닥쳤을 때 정말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나, 이러한 우리가 마인드를 가지고 세일즈해야 된다. 누누이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 중간에 물론 때려칠 수도 있습니다. 때려친다 하더라도 완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만둘 수도 있죠. 아니, 왜냐면 내가 영업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갖고 그만둘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언제까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정직과 성실로서 내가 그만두는 날이 있더라, 내가 판매한 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쪽팔리지 않게 내가 영업했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영업을 하시라는 것,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성에서는 물러나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보험 상품을 불안전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객의 가장 중요한 정보 세 가지, 바로 금융정보, 건강정보, 인맥정보 세 가지에 간섭할 수 있는 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갖고 있죠. 즉, 보험 세일즈는 그래서 잘하면은 왜 사람을 믿게 만드는 기술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보험 세일즈를 마스터하면요, 정말 무슨 물건이든지 무슨 상품이 다 팔 수 있는 만능 세일즈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백억, 수십억을 돈을 벌 수 있어요. 영업 잘하면 저처럼 강사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고객과 소통하는 이 대중과 소통하는 소통 똑같은 거.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말 잘하는 거잖아요. 무형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강의 잘하면 여러분, 이 영업 잘하신 분은 당연히 강의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로 될 수 있어요. 다 이게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엉터리로 영업하게 되면, 그러면 한 사람과 한 고객의 인생과 어쩜 그 가족까지 인생까지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한 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이 무슨 일을 당하느냐? 인간에 대한 배신감, 두 번째 금전적 큰 손실, 세 번째 질병과 노후 등 이런 노후 등 각종 리스크의 무방비로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보험에 대해서 안티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가입시킨 보험 하나가 어쩌면 그 고객의 정말 유일한 생명줄, 동아줄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라버리는 일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영업을 하셔야 한다. 우린 누구나 미래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일즈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보험은 고객이에요.
내가 실적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기꺼이 소개해줄 수 있는 고객, 로얄티 있는 고객, 퀄러티 있고 로얄티 있는 고객. 보험 세일즈는 이게 액티비티, 퀄러티, 로얄티예요. 세 가지인데 이거는 뭐 다음에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 이 T에 3T로 결판납니다. 보험 세일즈는 액티비티, 그 다음에 퀄러티, 로얄티로 결판나는 건데, 어쨌든 우리 모든 영업인의 보험은 뭡니까? 나한테 충성하는 고객이죠. 정상인 실적을 나다신 걱정해주고 내 영업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기꺼이 소개시켜주는 정말 베스트한 고객들. 그러면 그 고객들의 보험은 누굽니까? 나죠, 나. 영업인 자신. 내가 그 고객의 미래를 항상 설계해주고 고객이 정말 미래에 꼭 있어서야 될 보험들, 금융상품을 제안하고 추천드릴 수 있는 금융주치. 맨날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되길 원하니까 고객님의 금융주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란 말이죠. 고객의 애로사항인 금융에 대한 문제, 보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고객들은 여러분들의 영업을 도와주고 이런 상부상조로 같이 미래를 향해 동반자 관계를 가는 게 보험 세일즈 궁극의 극치예요, 극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오늘 분명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영업인들 5월달 실적이 마감 안 돼갖고 지금도 쩔쩔매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달 수당이 걱정되고 답이 안 나오시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한심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 한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한심합니까? 그렇죠? 자부심 가지고 일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표현하십시오. 당당하게 고객한테 제안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삽니까? 그래 무슨 뭐 보험 세일즈에서 수백억 수천억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내 의식주 해결하고 내 노후 문제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보험 세일즈입니다. 보험 세일즈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이 다 그런 것이죠. 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부심 가지고 일하시고 자부심에 걸맞는 윤리와 도덕성, 그 다음 항상 고객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해주고 생각하는 안목으로 세일즈 하시면 분명히 복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실적 걱정 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또 화이팅, 건승을 기원합니다. 파이팅!